이 영상물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다루게 될 에피소드는 모두 사실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네, 제 외래 오셔서 마약을 요구하듯이 되게 은밀하게 약을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막 저기 그 약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혹시 간호사가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막 이렇게 계속 은밀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발기부전 보조제 처방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혹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오픈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의사가 젊은 여자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쑥스럽다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되게 삶의 질이고 우리가 뭐 오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이라는 거는 먹고 자는 거 다음으로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제 외래에 지금 같이 있는 저희 직원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서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혀 뭐 민망해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왜요? 당연한 인간의 권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처방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 의외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여쭤보기도 합니다. 뭐 부부관계는 괜찮으세요? 뭐 보조제 같은 거 필요는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나서 후폭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후폭풍. 한 번은 와이프랑 이제 같이 외래를 오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남편한테, 남편이 환자예요. 잠깐 대기실에 좀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이랑 면담할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와이프분이 저한테 예전에는 우리 집 아저씨가 저를 자주 찾았는데 요새는 찾지를 않는다. 이게 혹시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내가 민망해서 직접은 못 물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봤는데 저번 처방부터 이분은 꾸준하게 발기부전 보조제를 처방을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다음번 외래 때는 이 남자 환자분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쭤봤어요. 사모님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보조제 그거 안 드신 거냐, 혹시 약을 어디 파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사모님 말고 다른 분이랑 하는데 쓰고 계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중간에 민망했는데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환자 케이스입니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시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사이가 좋으셔서 항상 손잡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뭐 오실 때마다 뭐 3알, 5알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 할머니가 또 저한테 개인 면담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랑 그 약을 쓰신 건가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할머니가 죽겠다고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자기를 너무 찾아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제발 그 약 좀 처방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외래 때 할아버지 오셨을 때는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간이 좀 안 좋으셔서 약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할머니는 뒤에서 웃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되게 이제 시무룩해지셔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발기부전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 편이고요. 이게 노인에서도 특히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 70, 80대 되시면 성생활 안 하실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아그라라는 우리 인류의 정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좋은 약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비아그라 이 약은 아마 인류가 만든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았던 약이 아닌가 싶어요. 비아그라가 탄생한 이유와 탄생 전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비아그라 탄생 전에는 정말 정력에 좋다는 이유로 각종 동물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한약도 그렇고. 근데 비아그라 이후로는 아예 그냥 싹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북이라든지 뭐 장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런 비아그라 발기부전 보조제가 특허가 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이자, 우리 백신으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만 비아그라 약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약품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모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발기부전 보조제를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 국내 발기부전 보조제 약품 이름을 제가 봤는데 장명에 진짜 신이에요. 헤라크라, 누리그라, 스그라, 자하자, 세지그라, 바로그라, 오르거라, 정말 약 이름만 봐도 발기부전 보조제이구나 라는 걸 확 알 수 있도록 이제 아전 가격도 좀 내려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발기부전 보조제는 모두 비보험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로 처방을 되는 거라서요. 싼 약들은 뭐 한 알에 3,000원, 뭐 아니면은 뭐 샌돔 이런 애들, 아니면 뭐 5,000원, 그 다음에 좀 비싼 거 필름형 이런 거 있어요. 필름형은 혀 밑에 넣으면은 바로 그냥 1분 안에 녹아버리는 제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한 알에 10,000원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이 이제 대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상담받고 전문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 뭐 불법 사이트에서 사신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뭐 몰래 들여오신다든지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꼭 한번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간이 안 좋은데 사실 내가 요걸 좀 먹고 있었다. 이거 괜찮은 거냐?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어떨 것 같아요? 드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웬만한 약 먹으면 안 된다니까. 생각보다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간경화 환자에서 드셔도 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 물론 이제 우리가 간 기능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발기부전 보조제는 그 약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줘야 성기 쪽으로 피가 가면서 발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혈관 확장제가 간경화나 아니면 문맥아 고열증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 확장제는 간경화 환자들에서는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직 정립된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실제 간경화 환자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한번 투약을 했거나 이제 그런 연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제 생각에 이 비아그라 그 혈관 확장 성분 중에서 일부를 이제 잘 추출을 하면은 저희 간경화 환자한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아그라는 간경화 환자 중에서 간 기능이 꽤 잘 보존된 분들은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약입니다. 시알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간경화의 그 간 기능 등급을 차일드 분류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요. 차일드 A 등급은 아주 좋은 간 기능, B는 조금 안 좋은 간 기능, C는 굉장히 안 좋은 간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간경화 중에서 차일드 A나 차일드 B, 그러니까 조금 간경화 기능이 아주 많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격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막 하루에 3-4알씩 먹는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 보조제로만 쓰이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비아그라가 개발이 된 거는 원래 이 약은 폐고혈압의 치료제로서 원래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환자들이 임상시험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 약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발기를 잘 하도록 해주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폐고혈압에도 물론 쓰지만 지금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다시 런칭을 해서 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약의 목적, 폐고혈압일 때는 비아그라를 치료 목적으로 씁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이제 스테이션에서 막 오더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폐고혈압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분들끼리 두 분 다 신규 간호사분이었는데 이 환자가 어떤 약을 처방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 중에 비아그라가 있으니까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318호 어떤 환자분은 비아그라를 드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왜? 뭐 이러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왠지 환자분이 오해받으실 것 같아서 붙잡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비아그라가 대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데 실제 원래는 폐고혈압의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지금 폐고혈압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거를 투약을 하는 거니까 환자분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이런 약들은 간경화 중에서도 기능이 잘 보존된 환자에서는 복용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 기능이 차일드 A나 B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차일드 C, 이제 황달이 심하거나 복수가 아주 많고 이런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사실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간경화가 심해지면 황달이 있고 복수가 있고 하면은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기부전의 문제가 아니라 성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린 거는 당연히 간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그 발기부전 보조제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대동맥류가 있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간도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 일단 간 관련해서는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 심장 관련해서 드셔도 될지는 꼭 전문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방간 환자분들은 드셔도 되는가? 일단 간경화가 우리 간 기능 중에서도 안 좋은 환자분들에 해당하잖아요. 그 환자분들 드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면 당연히 지방간 환자분이나 일반적인 B형간염이나 C형간염 환자분들은 발기부전 보조제 복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격 용량 지키면서 그 안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사 처방 받아야 되는 약물이니까 필요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사한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뭐 치료 자체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하시고 남자 환자분들 화이팅입니다.